요즘 새로운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에게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재건축 상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강남에 새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하면 최소한 현금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재건축 상가를 사면 한 2억 정도를 들여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건축 상가 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아주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 실무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법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볼게요. 재건축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상가를 사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상가동도 한 개의 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동에 과반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동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절대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산정 비율이에요. 산정 비율이 0.1, 그러니까 10%. 다시 말해서 원래 기본은 뭐냐면은 상가의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이 그 재건축 상가를 하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수보다 커야 돼요. 이런 경우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보다시피 아파트는 가격이 높지만 상가는 막 오르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도 가격이 낮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상가가 꽤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평형보다 감정가가 높아야지 입주권이 나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뭐하러 상가를 사요? 아파트 사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산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산정 비율이 1일 때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산정 비율이 0.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관에 의해서. 그렇게 0.1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작은 평형의 감정가액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커야 되는 게 10%보다만 크면 돼. 그러면 상가를 조그만 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재건축 상가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지예요. 일단 법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사례도 있어요. 음마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음마아파트뿐이 아니라 원베일리니 개포주공이니 이런 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건 뭐 사례가 이렇게 확실한 거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이례적인 성공 케이스예요.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부터 보자면은 이런 성공 케이스들은 모두 다 쪼개기라는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쪼개기가 없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냥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상가 가격도 꽤 됩니다. 이러고 쪼개기가 없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합 입장에서는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많이 이득을 내는 사람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합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쪼개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런 게 막 알려져가지고 그 상가 소유자가 갑자기 100명, 200명 이렇게 불어난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정관에서 정하면 끝인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정관에서 정하면 끝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바꾸게 되면 상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관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쫙 들어온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재건축, 이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10억 넘게 투자해가지고 이거 갖고 있는데 누구 2억 들고 와가지고 상가 사가지고 나랑 똑같이 입주권을 갖는다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하니까는 될 수도 있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쪼개기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정관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동의 얻는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동의되죠, 이건. 아니, 상가가 아무리 쪼개기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소유자보다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리고 정관을 안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0.1이라는 걸 만약에 비율을 정했는데 이걸 바꾼다면 상가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요. 자, 그래도 또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가 있냐면은 추가 분담금을 달리해버리면 돼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똑같은 8사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상가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아파트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같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다르게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억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의 아파트, 새 아파트가 3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득이 나려고 하면 결국 새 아파트 시세보다는 싸야지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만큼 다 분담금을 내라고 그래. 그럼 무슨 이득이 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나 그냥 현금 청산할래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어떤 뭐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투자로만 봤을 때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산 이후부터는 노출도가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는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노출이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 이런 게 막 저 몰래 숨어 있는 거 나만 알고 있어. 끝까지 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대중에게 알려져야 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해야 돼.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재건축 상가를 샀어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고, 막 이거 0.1, 산정비율 0.1으로 해서 재건축 입주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0.1의 산정비율로 해서 입주권이 나온다는 걸 확정 짓는 데까지는 결국 입주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거고, 뭐 이제 이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산 입주권은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오를 리가 없죠.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르려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유튜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거 사면 위험하다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는 게 망설여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사.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적은 돈을 가지고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보통 사람들의 욕망 플러스 이거를 팔면은 이득이 되는 많은 컨설팅 업체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컨설팅 업체는 이렇게 가지고 이득을 다 나고 나면은 이제 빠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그걸 거래할 때는 이제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자극시켜줄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욕망을 자극시켜줄 그런 컨설팅 업체가 존재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뭐 가격이 안 올라가든 뭐라든 난 강남의 새 아파트만 받으면 돼. 10년이고 20년이도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정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왜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게 0.1의 산정 비율로 해서 강남의 새 아파트를 준다는 아주 보장,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대죠. 그런 또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금방 이런 게 또 사회 문제가 되니까 분당 같은 데는 성남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쪼개기 금지하게 해달라. 요청이 돼버렸어요. 벌써 이런 스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쪼개기 한 상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계속 반드시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 상가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천지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안 오르고 팔리지도 않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10년, 20년 뭐 1, 200만 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2, 3억 넣어놓고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해요.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가지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존재해요. 재건축 상가 사가지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하는 말을 해서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 매우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투자라는 건 뭐예요? 투자라는 건 일단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될 것 같아. 거의 된다라고 보여져.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다가 될지도 몰라. 잘하면 될지도 몰라. 이런 거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어쩌면 나한테 대박이 날지도 몰라.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도박인 거예요. 어쩌면 될지도 모르죠. 36개의 번호 중에 어쩌면 내가 찍은 번호 하나가 딱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 도박이죠. 이게 바로.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노력하기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 조금 더 하시기 바라겠어요. 투자가 아닌 도박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